흥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학청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KTV 뜬다. KTV 기농다큐 살아리락다 시즌 3. 여기 특별한 딸기 농장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 귀농인들 3명이서 표본 농장 운영하고 있고요. 항상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실패 전문을 하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하지만 농사가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도 끝없이 도전하고 꿈을 키우는 삼총사. 제품만 그냥 딱 하나 깔끔하게 나와도 혼자였다면 어쩌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를 힘든 일. 함께라서 더 행복하고 함께라서 더 큰 꿈을 꾸는 딸기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딸기 삼총사. 41세 박성우 씨, 38세 이광상 씨, 36세 홍승우 씨, 귀농 2년 차. 농부의 하루는 누구나 그렇듯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전북 완주군 어둠을 밝히는 비닐하우스 불빛. 바깥은 한겨울이지만 초록초록한 잎들과 빨갛게 익은 딸기가 딸기의 계절이 왔음을 온몸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딸기 삼총사 중에 맏형 성호 씨, 둘째 광성 씨, 그리고 막내 승우 씨까지 모두 초보 농부 삼총사입니다. 딸기 따누어. 뒤에는 냉해를 많이 입었네. 꽃이 지금 다 이거 다 솎아서 따줘야 할 것 같은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광성 씨. 삼총사는 아침부터 깊은 근심에 잠깁니다. 저기 앞쪽이 좀 더 가까운가요? 그래서 확실히 뒤에는 기온이 틀린 것 같아. 38세 아프고. 이광성 씨, 귀농 2년 차. 여기가 추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대포를 난방기를 하나 더 설치를 했는데 좀 일찍 설치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수정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딸기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확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귀농 2년 차. 서당계가 풍어를 얻는 데 필요한 3년도 못 채웠으니 초보 농부에겐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렵기만 합니다. 요거는 설양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종자를 개발한 초보라 그런지 확실히 그렇게 막 알이 막 크거나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농사하셨던 분들은 그 딱 날씨만 봐도 이제 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 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죠 이제. 그리고 저희는 옆에 하우스에서 뭘 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농사라는 게 머리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때맞춰 뭘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지금 당장 더 힘든 건 허리의 통증. 다른 딸기 농장과는 달리 토경 재배를 하다 보니 허리를 잔뜩 굽히고 딸기를 수확해야 하는데요. 한 고랑을 다 따는 30분 동안은 허리 한 번 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한 고랑을 끝마치고 허리를 편다. 곧바로 옆 고랑으로 걸어간다. 처음에는 진짜 아팠거든요. 허리 못 필 정도로 아팠는데 이것도 이제 반복 숙달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프긴 아파요. 게다가 광성 씨는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무릎 연골이 기형적으로 생겼지만 평생 모르고도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탈이 나고 만 거죠.
아직은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움직이는 데는 지장은 그렇게 없어서 오른쪽, 이쪽이 지금 안 굽혀져가지고 항상 이 자세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안 되네요.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딸기를 딴다. 비닐하우스 안 사무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농사나 짓지 하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철없는 말인지 세 사람은 귀농 2년 만에 이미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굳은 각오도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농사. 하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세 사람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딸기를 선별한다. 36세 좋아요. 홍승우 씨, 네, 귀농 엄청 좋은 것 2년 차. 같고 혼자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셋 중에 누군가는 뭐 전기를 좀 잘 다루고 누구 또 기계를 잘 다루고 뭔가를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자 또 다른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좀 더 빨리 좀 일을 수월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41세 일단 박성우 씨, 마음이 귀농 나약해질 때. 2년 차. 그러니까 그 농업에 대한 뭐 확신이라든지 불안할 때 그래도 누군가 한 명 움직이고 있으면 또 그 마음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머리가 세 개가 합쳐지니까 좀 더 생각을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만약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누군가가 이제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고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죠. 우선은 혼자 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골 일이라는 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모질란 부분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러니까 금전을 지불하거나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저희는 셋 다 이제 가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좀 수월하게 진행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던가요? 셋이 함께이기에 좋은 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해도 어쩌면 이것도 멀리 가기 위한 과정이겠죠. 딸기를 실은 트럭에 공간이 많이 얘들이 원래 남았다. 가득 실려야 되는데 속상하네요. 듬성듬성 몇 안 되는 딸기 바구니지만 이것도 다 삼총사가 정성으로 키운 소중한 결과물. 오늘 수확한 딸기를 조합에 납품하러 가는 길입니다. 차 안. 저희는 하우스를 다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원하는 위치 하우스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임대 나온 곳에 써야 되고. 하우스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납품할 때 뒤에 이제 생과가 달려 있으니까 운전도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고. 사실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우스마저 임대해야 했지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익도 올리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딸기 바구니를 납품장으로 옮긴다. 안녕하십니까. 1, 2, 3. 오늘은 몇 안 되는 양을 납품했지만 곧 훨씬 나아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참 아직 금액 안 나왔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초보농부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뭐야 우리 비닐하우스. 새끼 농부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네 잘 전놨네. 그렇게 승우 좀 앉아가지고 좀 잘 좀 해봐. 꽃대 작업을 하려 그러면 이 지금 이하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실하게 나오잖아. 지금 꽃도 피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정도는 이게 없어져야 이게 이제 실하게 크는 거지. 그런 데를 딸기 농사 경력으로 치면 까마득한 선배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겨 듣는 삼총사.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귀농했지만
이렇게 챙겨주고 조언도 해주는 선배님들 덕분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명절에 많이 나올까요? 저희? 아, 명절에 겁나게 나오겠어. 내가 보기에는 쭉 보니까 지금 다 이거 명절용이야. 명절용? 딸기가. 내가 짓는 연동에는 다 따서 없어. 이제 이하방이 이렇게 꽃 피고 있으니까 아주 죽겠어. 이덕주 씨 기업 지금 5년, 영농조합 6년 된 분들도 하우스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10년 된 농부들도 싹 갈아엎었어요. 저 뒤에 가면, 우리 공장 뒤에 가면 막 이게 이렇게 고르지도 않고 막 움푹움푹 막 이렇게 죽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력이 있다, 저력이 있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빨리 캐치한다. 잠 안 자고 저도 보면 새벽같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새벽에 나오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일요일 되면 놀아야 되고 주말 되면 놀아야 되고, 뭐 소확행이나 조금 벌어서 자기가 다 쓰려고 하고, 그런 거 알고 자기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좀 잘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쁘니까. 아무리 귀농 기촌이 많아졌다곤 하지만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인데요. 새 청년을 이어준 것은 바로 여기 귀농인의 집이었습니다. 귀농인의 집 안녕하십니까. 건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커피를 좀 드시겠습니까? 네. 네. 가격은 똑같고 사무실 마음먹으면 더 비싸게 팔지. 알아서 잘 타먹는구만.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커피 맛집. 요즘 딸기 계속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늦게 심어가지고 저희가 근데 9월 18일 날, 20일 날 지금 가격 제일 비쌀 때잖아. 가격은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을 때 많이 못 따가지고 지금. 아, 귀농 기촌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작년에 저희 앞에 이제 귀농인의 집에서 입주해서 3명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쵸.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만났지. 예. 이현주 처음에는 예상하지 팀장 못했던 완주군 조합이었는데 귀농기촌 지원센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의외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유망주예요. 유망주. 오랜만에 추억도 더듬어 볼 겸 세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귀농인의 집을 찾아가 보는데요.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름과 형태는 달라도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여기가 누가 사실 배우예요? 제가 살던 곳입니다. 승우쌤이 예, 제가 살던 곳. 가족이 많으셔서 4인 금방- 4인 가족. 네, 4인 가족이어서 여기가 22평이거든요. 여기 사셨죠. 시설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시설이 아니라서 저희 때가 이제 2년 차였고 지금 이제 내년이 4년 차 되는 시설이니까 시설은 좋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사를 시작하려고 왔지만 뭐 여기에 딱히 뭐 땅이나 기반 같은 게 없었고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면 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여기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제 나가서 뭐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곳이죠. 얼핏 봐도 한 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아늑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귀농을 더욱 확실히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이게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정보를 취득을 하려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좀 들어와서 살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역 정보를 이제 탐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시골 지역에 이제 집이 워낙 없기도 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대응할 만한 이제 집을 짓고 그다음에 그냥 집만 있으면은 좀 힘드니까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들으시면서 그 과정 안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시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트럭에 책장을 싣는다.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다가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꽤 쓸만한 책장까지 건진 것이 묵혀서 꼭 가야 할 것 같아. 친정이라도 온 것 아, 좀 같습니다. 밀었다가. 완전 득템했네. 네, 득템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골이라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구하기, 왜 아파트들 있는 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약간 아파트 같은 곳이다 보니까 이사 가실 때 뭐 하나씩 나오긴 하더라고. 딱 때마침 오셔서 필요한 거 얻으셨어. 동네 고물상 같아요. 어? 동네 고물상. 가세요. 예, 저희 가볼게요. 네, 예. 또 와요. 수고하세요. 딸기 갖고 오세요. 예. 출발하는 트럭을 대응하는 이현주 팀장. 시내 오늘은 딸기 삼총사가 농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삼내읍 삼내시장. 완주의 한 전통시장. 청년 사업가를 위한 청년몰이 있고 이 안에 삼총사의 딸기도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선 직접 키운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딸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삼총사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얘가 이제 생딸기 우유, 밑에 이제 시럽이랑 청 들어가고 생딸기 들어가고 이제 우유. 이름 그대로 진짜 딸기 우유네요. 이제 레시피 이런 거 다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만나서 시음도 많이 해보고 해서 이제 레시피는 이제 다 정해진 상태고 이제 판매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판매 한번 해보려고. 생딸기 우유를 챙겨 어디론가 간다. 정성껏 만든 생딸기 우유를 조심스레 들고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나 했더니 같은 청년몰에 위치해 있는 한 스튜디오. 오늘의 주인공 생딸기 우유 되시겠습니다. 여느 유명 스타프롭지 않은 카메라 세례가 쏟아지는데요. 꽤 멋진 작품 사진이 나오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부가가치 높은 걸 해야 이윤도 좀 생길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하여튼 원물을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그 원재료가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제 품질 퀄리티는 뭐 더 높이는 거는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자, 갑니다. 빨간 딸기와 하얀 우유가 섞이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무척 매력있게 느껴지죠? 젊은 농부들이라 역시 감각이 있습니다. 아, 형님들이 돈을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촬영비도 받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달지 않을까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요? 시럽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 아, 그래? 사진 작가가 생딸기 우유를 한 모금 마신다. 어떨 것 같으세요, 잠깐? 아, 대박 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맛있긴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어떻게 파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 아무래도 요즘은 온라인 판매가 주요하기 때문에 품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농사도 잘 짓고 판매도 잘해야 하니 농부의 길 이거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진을 확인한다. 좋네.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만족스러운데. 돈도 안 되고 힘들고 약간 3D 업종?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하면서 이게 농사를 직접 해보니까 모든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게 뭐라고 하죠, 멀티 개념의 직업군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은. 생산도 해야 되지, 판매도 해야 되지, 인터넷 판매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1인 미디어 같은 것도 해야 돼, SNS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농사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기술력을 가진 또 직업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저는 만족하고요. 주변에서도 지금 좋게 많이 봐요. 가공 공장. 언제나 도전할 준비가 된 삼총사. 또 새롭게 배울 곳을 찾아갔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쪽은 우리 그 전처리 작업 공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생산이 없는 날이어서 예, 좀 조용합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수확을 해서 세척하고 물을 제거하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바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냉동보관에다 가공할 때 기계에 투입을 해서 과육하고 과즙만 따로 분리가 돼요. 그럼 꼭지 작업 공정이 생략이 되니까 비용이 줄어들겠죠. 다른 기계로 걸어간다. 이제 이게 농축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요 특징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잼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설탕 넣고 끓이고. 그렇죠. 네. 끓이죠. 네. 끓이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끓이게 되면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원물 고유의 그렇죠. 특성을 잃어요. 무슨 얘기냐면 향도 향이 날아가고 나. 색깔도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가 되고 맛도 변하고. 근데 이 설비는 저온 진공 농축 설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끓이질 않습니다. 오늘 마침 지금 딸기 젤라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요즘은 1차 농산물만 팔아서는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한 초보 농부 삼총사에게 사실 가공 공장은 엄두도 못 낼 일인데요. 대신 이렇게 조합에서 운영하는 가공 공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2차 가공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딸기 젤라또를 먹어본다. 딸기네요. 딸기예요? 딸기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딸기 씨앗 자체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상품 아이디어도 얻고 또 한 번 고민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곽효성 우리 대표, 박 대표님을 원주 포함해서 로컬푸드 유별난 농장 기업 3인방 생산자 굉장히 협동조합. 특이한 케이스예요. 과연 저런 관계가 지속될까? 그런데 지속될 것 같다는 확신이 점점 들고 있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좀 더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성공하시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농장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막내 승우 씨네 집입니다. 옛말에 애벌레 반멜레 하면 밭을 맨다고 했다죠. 힘든 농사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는 승우 씨입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승우 씨.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 중. 하지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귀농을 결정했던 것도 다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였고 그런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준 고마운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승우 씨는 부모가 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귀농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승우 씨가 아이 밥 먹는 걸 도와준다. 옳지. 꼬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기누나 귀초는 뭔가 자연에서 삶을 즐기고 좀 여유로운 삶, 물론 추구를 하는데 어쨌든 그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경제 생활이 이루어져야지 당연히 그게 가능한 거고, 특히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도 어렸고 그렇다면은 빨리 시작해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좋겠다. 어쨌든 저도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럼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그 시간을 빨리 시작을 해야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생각해보니까 농부이신 분이 한 분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실제로 농부가 되고 매일매일 그렇게 뭐 하우스에 나가고 밭에 나가고 조수지 그런 씨, 거에 홍승우 씨 아내. 적응을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둘 엄마로서는 시골에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초보 농부의 와이프로서는 제가 적응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녁에 있는 삶을 보내자 하고 내려왔는데 딸기 2년 차 하게 되면서 그때는 조금 작년보다는 좀 수월하게 시간을 좀 쓰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수고가 덜었고.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렇게 승우 씨 가족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낮, 학교. 이곳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폐교를 활용해 새롭게 태어난 여기는 바로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보통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승우 씨와 성호 씨네도 이곳에서 공동 육아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앉아 간식 먹는다.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죠. 김은영 한 교사. 6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고 한 12가구의 애들 17명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에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에 있게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어린이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품앗이를 하는 곳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있는 양육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사진 속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학교 운동장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연기가 올라온다. 수업이 끝난 초등학교 형님들도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조촐한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불판에 구운 꼬치를 맛있게 먹는다. 야무지게도 먹는 아이들. 이렇게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곳? 그래서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이는 어린이집에 보냈어야 했을 거고 또 둘째 아이는 제가 늘 데리고 있어야 했을 텐데 그랬으면 도시에 있는 삶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이란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고 지인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래요. 길가. 삼총사가 트럭에서 농기계를 내린다. 하필이면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진 날. 삼총사는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놀고 있던 비닐하우스에 새로운 작물을 심어보기로 한 건데요. 그러려면 우선 땅을 다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딸기를 재배할 때 사용하던 분수 호스를 완전히 뜯어내는 것부터가 초보 농부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먼저 비닐을 다 걷어낸다. 땅이 이게 한 반년 정도 지금 묵은 거라서 이제 땅 한번 뒤집어 보고 그 상태 봐서 이제 감자 심을 준비 전 단계 이제 하려고요.
딸기 삼총사가 선택한 새로운 도전 작물은 감자였네요. 감자를 심기 전에 분수 호스를 뜯어내고 다음에는 관리기를 이용해서 땅을 한번 뒤집어 줍니다. 아예 여기를 더 깊이 파자고.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요것만 당기고 이쪽에서 또 당겨오면은 얼추 평평해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보슬보슬해. 어차피 여기야 뭐 여기다가 이제 고랑 없이 해도 되려나? 남들은 감자 정도야 수월하게 심고 수확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땅에 감자를 심어도 될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근심에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다 단단하게 다져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기계가 작은 거라 잘 또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요. 여기 까내고 위에다가 심어야 돼? 아니면 이제 여기다 심어야 돼? 아, 이거 한번 밀고 이거 같은데 또 공감이 안 되나?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다시 들어간다고? 여기다가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흙을 또 네, 올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 밑으로는 안 들어가지. 그럼 다 까야지. 삼총사가 모여서 고민한다. 얹혀봤자 이 높이일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자. 아니면 여기를 싹 덮고 여기를 더 까낼 수가 있을까? 될 거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좀 살짝 일로 올라가요. 골이랑 이제 얘랑 바뀌는 거지. 아예. 일단 이거 근데 얼추 평단을 시켜놓고 한 게 안 된다. 근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 일이 재밌고 또 꽤 잘하기도 했던 성호 씨입니다. 하지만 농사에 있어서는 그저 모르는 것들 투성이. 동생들 앞에서 마침으로의 책임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한겨울 추위 속에서 송글송글 땀이 날 정도로 그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호 씨가 땀을 흘리며 관리기로 아무도 작업한다. 다 농사에 관한 경험이 당연히 없었고 그전에 화분도 하나 제대로 안 키워본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농사라는 게 이제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실패를 하면 그 순간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다른 또 얻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훈이나 또 어떻게 가야 된다는 현실적인 방향성도 이제 제대로 잡게 되니까 뭐 실패가 마냥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한 번 할 거를 두 번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오히려 좀 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구 하나가 뭐 아유 까짓 거 그냥 다시 하자 뭐 아니면 내일 새로 하자라고 하면은 뭐 또 그 상태로 그냥 훅 풀고 그냥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같이 하는 게 의지가 돼서 덜 힘든 것 같아요. 주택. 맏형 성호 씨네 집. 성호 씨와 아내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요리 중. 뜨끈뜨끈한 수육에다가 통통한 가리비까지 특별한 음식을 준비 중인데요. 새해를 맞아서 삼총사가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승우 씨도 양손 가득 음식을 싸들고 왔네요. 아유 뭘 또 이렇게 아유 뭘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그런 건가? 아니야. 아내도 뭐 줄까? 집으로 모이는 모습만 봐도 마치 한 가족처럼 푸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뭐가요? 네? 이거 술이랑 오늘 샤브샤브랑 이모가 준비해줘서 맛있게. 오늘 연말 파티네요, 연말 파티. 왜 쓰셨어요? 했었다. 이제서야.
나 진짜 네가 제일 좋다 세상에서. 난 젓가락 하나, 나무 젓가락.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세 가족. 초보 농부로서 힘든 농사를 짓느라 남편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또 그런 농부 남편들을 둔 까닭에 육아와 가사 일을 혼자 감당한 아내들도 물론 고생 많았죠. 서로에게 하고픈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할 수 있냐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딸기 끝나고 우리 뭐 전에 이야기했는데 5월 정도 되면 휴식기를 좀 잠시 좀 갖고 확실히 내가 아픈 거는 내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주변에도 조금 미안한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서로 건강을 좀 잘 챙겨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해외여행 가요. 애기 나요. 내가 봐줄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아름답고 넓은 세상이 나오잖아요. 자, 고산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인연이죠.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농사를 짓고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이렇게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면 크게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주어진 일을 계속 해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어쨌든 사업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낀다면 뭔가 발전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워낙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랄까 그 성과물이란 건 물론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주위 대상과 비교해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기술센터나 이제 그런 데 가도 저희를 많이 예의주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저희가 제대로 된 수입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2020년에는 진짜 제대로 된 수입을 내서 집에 있는 사람도 걱정 안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 잡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즐겁게 구슬땀 흘리며 일하는 삼총사. 아직은 좌충우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보 농부입니다. 농사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만 하죠.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옆에서 함께 해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하고 더 든든한 딸기 삼총사. 더 멋진 농부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삼총사가 딸기 바구니를 안고 인사한다. 유튜브에 KTV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타이틀 KTV 귀농 다큐 서로 잃었다 시즌 3. 다음 시간에